자,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BPO 상방 이동은 국내 금리에 위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위험 프리미엄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만 생기는 건가요? 예, 맞아요. 보통 이제 불확실성이 없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전 자본 이동이 이제 자유로울 때 국내 금리와 국제 금리가 같다고 하죠. 그래서 ISLN BP 이렇게 그렸을 때 BP 곡선만 딱 그려보면 여기 이자율이고 국내 금리죠. Y는 국민소득 에서 수평 그려놓고 BP 여기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 수지 균형을 만드는 선이죠. 그래서 국제 균형이니까 여기서는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 및 금융계정 합이 0이 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나타내는 게 BP 곡선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수평일 때는 어떻게 돼요? ISL 냈을 때 국제금리와 국내금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LM을 딱 그리게 되면 IS 딱 그렸을 때 ISLM 만난 교차점이 국내금리, BP는 국제금리. 그래서 국내금리와 국제금리 같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위험 프리미엄 있는 경우 보통 이제 위험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반적 위험이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제 북한이 북핵 실험할 때 그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란 말 등장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북한과 관계에서 북핵, 뭐 실험 관련된 주제 이런 거, 북핵 실험. 그럼 요거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높아진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북한과 붙어 있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이 또 지정학적으로 석유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다 보니까 중동 쪽에서 뭐 전쟁 났다든지 어떤 이제 위험 신호가 발생되면 한국은 주로 이제 두바이유를 수입하니까 유가가 올라간 효과를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리스크 있을 때 현재 요식이 뭘로 바뀌냐? 국내 금리가 국제 금리 더하기 여기다가 위험 리스크를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보면 미국 금리가 2%일 때 한국 자체가 위험이 없으면 2%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자체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한국 쪽의 금리가 미국보다 전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 여기서 3% 더해서. 그래서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미국 기업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빌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 식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 플러스 거기는 세타로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세타. 그래서 만약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이제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뜨죠. 그다음에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중동 국가 간의 갈등 등이 우리나라 리스크에 영향 준다면 세타 값이 올라가니까 BP가 상방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래서 요 크기가 뭐예요?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의 증가로 요선이 위로 움직인 겁니다. 그럼 ISL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금리보다 국제 금리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그림상. 그러니까 국내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환이 뭐하고 유출이 되는 거고. 한국에 외환 유출되면 변동환율 제도 쓰는 우리나라는 환율은 뭐하고 상승하고 순수출은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갔단 말이에요. IS1. 그럼 균형이 일단 A에서 B로 가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불확실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증가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감소하는 거를 여기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IS가 우측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총수 곡선, AD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AD가 우측 이동하니까 우리나라의 물가는 어떻게 되고? 상승하죠. 그럼 물가 올라가면 실질 환율은 떨어지죠. 저 P분의 EPF 요게 떨어진다고요. 따라서 순수출이 다시 줄기 때문에 IS가 왼쪽 이동할 수 있는데 원래 물가 떨어지면 LM도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LM도 좌측으로 이동하고 환율 변화로 IS도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IS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했고 LM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럼 균형을 이렇게 C로 가게 되면 국민소득이 거의 변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보시면 실질 환율이 감소하여서라고 써 있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AD 우측 이동으로 물가 상승으로 실질 내려간다라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그래서 국내와 미국 물가는 둘 다 하락하는데 이렇게 쓰려면 미국 금리 인상이 실제 하반기에 발생한다면, 즉 미국이 뭐하면 실제 금리가 인상이 돼버리면 미국도 물가가 떨어지죠. 물가 하락. 그럼 실제 환율식이 뭔데요? P분의 EPF니까 요게 내려가니까 실제 환율은 내려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물가도 하락한다 이렇게 하려면 한국 경제 안 좋으면 우리나라 물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P가 내려갔을 때 이게 내려가려면 분자 쪽 미국 물가가 더 많이 떨어져야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자세히 풀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냥 저는 이제 AD 우측 이동 물가 상승이 한 번에 영향 주는 걸 하시면 되고, 그다음 LM이 왼쪽 가는 거는 불확실성 자체로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 그래서 커질수록 화폐 수는 어떻게 되고 증가하게 되고, 이 자체로 LM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자, 커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기피해요. 대출이 감소하죠. 그래서 대출 감소는 신용 찬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통화, 화폐 공급이 또 감소가 되는 거고, 사실 이것 때문에 또 LM이 뭐 할 수 있다?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